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침묵 강요 구글을 보겠습니다. 구글이 반독점 재판 이후에 침묵 지시를 한 것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철회를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은 원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유연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어쨌든 침묵 지시란 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법무부가 이제 구글의 자사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크롬이나 브라우저 자사의 검색에 대해서 이제 강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반독점에 관련된 과정에서 구글 고위 내부 직원들에게 정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침묵 메일을 발송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제가 좀 약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언론의 지침의 보도가 논란이 커지자 구글이 이제 이게 없었던 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시사한 점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사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미국 사회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빅테크 쪽으로도 오는 게 아닌가. 라는 게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빅테크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 기업의 어떤 내부 통제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은 사실상 그 기업의 내부상 내부 직원도 외부 유통자의 어떤 그게 가능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감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분산되거나 내부적 고발을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시도하면서 약간 충격이 됐고 하지만 구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열을 가능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표방한다는 그 위선이 드러난다는 데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플랫폼 기관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 어쨌든 구도가 이제 심화됐다는 측면에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독점 소송은 단지 어떤 뭐 시장과 그 플랫폼 간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정보 권력과 어쨌든 통제 주체가 된 그 누구냐는 본질의 문제라는 그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함께 직원과 경영자 간의 어쨌든 권력 균형의 이슈가 대두됐을 때 이 부분의 어떤 발언과 자유 조직 간의 민주주의라는 어떤 강조했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요걸 왜 통제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인이자 내부 통제 대상에 간주했다는 결정이라는 지점, 그리고 지점과 철회라 이어지는 점에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빅테크 내부에 어떤 민주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점에서 이게 어쨌든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그 사내 표현 통제이자 이 사회 전체에서 어떤 정보 통제가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침묵 지시 철회는 기업의 관리했던 산물이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법정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침묵을 지침을 내렸다가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은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순한 내부 지침의 번복의 의미라기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이 플랫폼 시대 안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 사회 빅테크 플랫폼 안에 있어서의 그 표현의 자유 이슈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를 좀 하게 될까요? 이제 이게 반독점 이 부분이 이제 침묵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이게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면서 메시지 통제가 메시지 설계로 약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요 발언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요구하기보다는 조율된 발언을 좀 권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 대신에 프레이밍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의 이 의견을 리스크가 아닌 자산으로 좀 봐야 된다는 구조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적인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제공하고 불만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 방식을 약간 뭐 이렇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요걸 민감 이슈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약간 안전 벨보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레벨이죠. CEO의 어떤 내부 의견이 외부에서 이제 압박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자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안에서 약간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투명성을 좀 확대해야 되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사회 이슈에 대한 어떤 개인적 발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툴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부 누설을 했을 때 신속한 해명과 선의 스크립트에 대한 사전 설계를 좀 해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빅테크들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열의 시대는 지나갔고 프레이밍과 투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와 규제기관이 합쳐서 이 플랫폼 내에서 표현권에 대한 보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